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6개월 시한부 선고. 어둠이 내린 새벽,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가장 깊은 불안과 마주합니다. 특히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절망감은 온몸을 집어삼킬 듯 밀려오죠. 이제 겨우 6개월 남았습니다. 이 차가운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건가요? 새 아이의 얼굴, 아직 다 전하지 못한 남편과의 약속,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하지만 눈부셨던 일상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하는 듯한 감각. 혹시 지금 이런 막막함 속에 홀로 서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생존율 1% 미만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완전 관해에 이른 한 용기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삶의 주인이 되는 강력한 비밀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생존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바꾼 결정적 순간들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투병기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을 이기는 마인드셋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과 같은 질병을 몸 안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나약한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끝이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난 운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암세포는 물리적인 존재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심리적 암세포입니다. 이 심리적 암세포는 우리의 의지를 마비시키고 몸이 싸울 힘조차 빼앗아갑니다. 마치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암세포라는 외부의 적이 성벽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성 안의 병사들, 즉 우리의 면역세포와 생명력이 강하다면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 즉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린 졌어 라고 외치며 성문을 열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강한 성벽과 병사들이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적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인 셈이죠.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을 느끼면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량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에 대처하게 돕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약화시킵니다. 암세포를 찾아내 파괴해야 할 NK세포의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오히려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국 나는 끝이야라는 생각 하나가 실제로 우리 몸의 방어군을 무장 해제시키는 최악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의 병, 이 심리적 암세포부터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약한 마음이라는 진짜 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존율이라는 숫자에 갇혀버리곤 합니다. 생존율 1.8%? 그럼 나는 98.2%의 실패자겠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생존율 1.8%는 동시에 1.8%의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99%가 실패해도 단 1%의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제가 만났던 한 생존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1%든 99%든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더 되겠어? 그러니 살아갈 자를 택해라.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인드 리셋의 핵심입니다. 숫자에 갇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통계의 희생자가 아니라 새로운 통계를 만들어낼 주인공입니다. 절망은 상황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지만 희망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에너지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1%의 희망을 100%의 확신으로 바꾸는 삶의 주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많은 분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저는 한때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울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어떤 거창한 방법을 쓴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하루를 살아내었다고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거창한 계획 대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예를 들어 햇볕 쬐며 5분 걷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가족에게 따뜻한 문자 보내기 같은 것에 집중합니다. 나만의 시간 확보하기, 병원 스케줄이나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루 30분이라도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 노트 작성하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봅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를 결핍이 아닌 풍요에 집중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작은 일상들이 모여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강력한 자기 효능감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은 불안과 우울을 밀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호흡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불안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릴 때 우리 마음을 안전한 항구에 정박시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보시겠어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넷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폐에 신선한 공기가 가득 차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잠시 숨을 멈추고 넷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고요함 속에서 내 안의 힘을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숨을 길게 내쉬며 8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몸 안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연기처럼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이 448 호흡을 단 3분만 반복해보세요. 거칠었던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이번에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긍정 식사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암 환자는 이것만 먹어야 해.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혹시 이런 말들 때문에 식사 시간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음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을 너무 쉽게 잊곤 합니다. 저는 진단 직후 주변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젠 육식은 없는 줄 알았죠. 하지만 병원 영양사 선생님과 주치의 교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화시킬 수 있다면 고기도 드세요. 체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심지어 저는 너무 먹고 싶을 때 삼겹살도 구워 먹었습니다. 대신 버섯과 쌈채소를 산처럼 쌓아놓고 함께 먹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였습니다. 즐겁게 먹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식사할 때마다 이것이 내 몸에 도움이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음식을 대합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은 최고의 독입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식단으로 먹습니다. 특정 음식에 얽매이지 않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항암으로 입맛이 없을 때는 억지로 먹기보다 따뜻한 누룽지처럼 소화도 잘 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위장을 달래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합니다. 인터넷의 카더라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주치의나 영양사 선생님의 지침을 따릅니다.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즐겁게 먹는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 없이 섭취하는 영양은 우리 몸의 회복력을 높이고 힘든 항암 과정도 잘 이겨낼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일단 체력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잘 먹어야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항암 치료는 분명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구토, 탈모, 무기력감.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약해졌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보다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로 재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항암 치료 초반에는 너무 힘들어서 항암 치료 못 받겠어 라고 소리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의지가 저를 다시 일으켰죠. 그리고 의외로 저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나는 환자다라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치유 과정으로 재해석하여 항암으로 인한 증상들을 암세포와 싸우는 알약 병정들이 힘을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나만의 역할 유지하기.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최대한 평소처럼 나만의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합니다. 아이를 위해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거나 배우자와 함께 저녁 설거지를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들이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소속감과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다움을 잃지 않기. 가발을 쓰거나 예쁜 스카프를 두르고 가벼운 화장을 하는 등 아픈 모습이 아닌 평소의 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하지 않을 때 마음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 유지는 나는 아픈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자신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우울감을 줄이고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치료 과정을 더욱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삶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밤샘 두려움을 이겨내는 알약 병정의 지혜. 암 환우분들이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 바로 깜깜한 새벽입니다. 그 시간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외로움을 이겨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 또한 새벽만 되면 혼자구나라는 생각에 절망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 제가 떠올린 생각은 바로 알약 병정들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우리 몸에 항암제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을 나를 위해 싸워주는 용감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군 시각화하기. 링거를 통해 약이 들어올 때 혹은 약을 삼킬 때 수많은 빛의 병사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암세포라는 어둠의 괴물과 싸우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의 알약 병정들이 나를 위해 싸워주고 있어. 고마워, 힘내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감사의 마음 전하기. 나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 걱정해주는 가족, 그리고 내 몸속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명상을 해봅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이러한 상상과 자기 대화는 밤샘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심리적 방패가 됩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대신 나는 수많은 아군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용기와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깊은 잠으로 이어지고 이는 신체 회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를 지키는 3단계 필터. 이거 먹으면 암이 낫는다더라. 그 치료는 위험하다더라. 암 진단 후 우리는 수많은 카드라 정보의 홍수 속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일까요? 저 또한 주변에서 쏟아지는 온갖 정보들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는 채식만 하라 하고 누구는 이것저것 다 먹으라 하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정보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무작정 받아들이기 전에 이 3단계 필터를 거쳐보세요. 누가 한 말인가? 이 정보의 출처가 의학적 근거를 가진 전문가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이나 광고인지 확인합니다. 이 정보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가? 이 정보가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나요? 아니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나요? 공포 마케팅에 가까운 정보는 과감히 차단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했는가? 아무리 좋은 정보처럼 보여도 최종 결정은 반드시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내려야 합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나만의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이고 치료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는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져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당신 안에 불굴의 의지를 깨워라. 자, 이제 모든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적이 나약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관점을 바꿔 1%의 희망을 100%의 확신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즐겁게 식사하며 일상을 유지하고 알약 병정들과 함께 싸우며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는 강력한 무기들을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낼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암 환자다라는 정체성 대신 나는 살아갈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자기 효능감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병마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입니다. 절망적인 진단은 끝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불굴의 의지를 깨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포기할 때 당신은 1%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당신은 이미 그 1%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내디디십시오.
오늘 우리는 절망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가짐, 식습관, 그리고 일상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 안에는 끊임없이 당신을 위해 싸우는 알약 병정들이 있으며 당신 주변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잠자고 있습니다.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당신의 삶이 매일매일 더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